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영재와 허리입니다. 네.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갑자기 그 허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왜 아팠는지 이유도 없이 갑자기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서 어쨌든 겨우겨우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아픈 거는 그냥 뭐 목욕탕가가 좀 찢으면은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도 뭐 뼈에는 별 이상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뼈에 뭐 또 이상 없다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이제 끙끙거리면서 또 있다 보면 또 며칠 지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아픈 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년 전에 그 다른 교회 이제 역사를 좀 도와주러 갔다가 그 이제 타일을 이제 나르는데 그 한쪽 바퀴가 이제 또랑에 빠지면서 그 타일 그 안 쏟았더라고. 막 영어 쓰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그날 이제 좀 하루 종일 우리 해가지고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좀 지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가 또 입고 있었는데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좀 아팠다가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없어져가지고 뭐 그동안 그 입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월차제 때 그 재물 올리는데 좀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손춤 추는데 한 6장까지는 치고 그 이제 다시 또 6장에서 이제 12장까지 하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히 이제 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장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일단 그렇게 아무튼 그 우덕이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작년에 관련 책이 이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책을 사가지고 좀 공부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 또 허리 아픈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이 책인데, 예,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뭔가 좀 이 길에 교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이제 다음에 주제 발표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소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검증도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의 기둥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래와 위를 갖다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좀 잘 못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에서도 중심의 기둥이 있죠. 감로대하고 진주님이 바로 이 길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의 기둥입니다. 친필에 보면은 여러 차례 이 중심의 기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은 진실로 신이 마음 서두르는 것은 중심의 기둥을 빨리 세우고 싶다. 이 기둥 빨리 세우려고 생각하지만 탁한 물이라 장소를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속히 깨닫게 되면 당장에 세울 중심의 기둥만 단단하게 세우게 되면 이 세상 안정이 된다.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중심의 기둥, 신은 서두르고 있다. 빨리 보이고 싶었어.
이번에는 안을 다스릴 중심의 기둥, 빨리 세우고 싶다. 물을 맑혔어. 탁한 물을 빨리 맑히지 않으면 중심의 기둥을 세울 수 없다. 기둥만 빨리 세우게 되면 영혼이 확실하게 안정이 된다. 다음에 빨리 기둥을 세우게 되면 이것으로 이 세상은 안정이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중심의 기둥, 빨리 세우고 싶다. 한결같은 신의 마음. 이것만은 어디를 찾아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 온 세상의 중심의 기둥이야. 터전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친필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감로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진주님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중심의 기둥 중에서 사람에 일단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진주님인데, 이것을 갖다가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교회의 중심은 교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교소의 중심은 포교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길의 중심의 기둥은 바로 용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의 기둥이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허리에 대한 신상과 마디는 바로 용제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용제가 중심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허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리와 용제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보면은 허리는 그 상체와 하체를 갖다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용제에게 대비를 하면은 어버이 신님과 산하를 갖다가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뼈에는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뼈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척추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척추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신경이 쫙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그 디스크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 허리 보통 아프면은 디스크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이제 인공 디스크로 교체하고 했는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추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디스크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은 바깥쪽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수액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그 찹쌀떡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찹쌀떡 보면은 가서 이제 찹쌀떡이 있고 그 안쪽에 그 팥 안고가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디스크는 또 물렁물렁 해가지고 뼈가 이제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모양이 이제 변하게 자유롭게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허리를 이제 이렇게 굽히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이 디스크의 모양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허리 신상 중에 하나로 자골신경통이 있습니다. 이 자골신경통은 뭐냐고 하면은 자자가 이제 안절자자거든요. 안절 때에 이제 의자에 닿는 부분에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엉덩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신경인데, 이 신경을 따라가지고 이제 아픈 것이 이제 자골신경통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제 다리가 이제 아프다고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엑스레이니
뭐 MRI니 찍어봐도 한 개도 그 이상이 없게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보니까 이게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픈 것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골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가 생기냐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우리 허리의 모습이고 이쪽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허리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스크가 지금 이렇게 삐져 놓은 겁니다. 네, 여기 옆에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그 뼈 사이 안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 있는 신경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옆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의 모습인데 예,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한쪽이 삐져나와 가지고 신경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게 예. 근데 이게 이 신경이 이제 그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자골 신경 쪽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면은 결국 자골신경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장님 그러면 물렁뼈가 디스크란 말입니까? 네. 네, 우리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삐져 나오냐고 하면은 그 허리가 이제 우리 척추뼈와 편수뼈가 이제 심하게 이제 구부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아래뼈 밑에 뼈가 이렇게 눌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 있던 그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눌러지다가 폭 이렇게 이제 밀려 나가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삐져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밝혀진 거는 이렇게 이제 그 탈출이 된 디스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낫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통증이 계속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한 며칠 아프고 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낫고 하는 게 이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치유가 되면서 그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이 섬유름을 찍고 안에 있는 이제 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액에 있는 그 신경 물질이 이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척추뼈에 이제 달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자골신경통이나 아니면 요통을 갖다가 발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찢어진 섬유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그 피부에 보면은 칼에 비가 상처가 나더라도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섬유륜도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물고 그리고 안에 있던 그 수액이 흘러놓은 것도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래와 위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허리인데, 이 허리가 아픈 것에 의해 가지고 자골신경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용주는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결국 자기 입맛에 변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원전과 준원전을 갖다가 꾸준하게 이제 읽고 어버이 신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튼 그렇게 원전과 준원전에 입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아니면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자골신경통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과 산하들이 안 좋은 가르침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항상 바른 가르침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허리는 하체의 힘을 갖다가 상체로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시속 한 160km 정도까지 공을 던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160km의 공을 갖다가 던질 수 있는 이유가 허벅지에 이 탄탄한 힘을 갖다가 허리를 통해 가지고 팔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팔 힘이 좋은 사람이 공을 던질 때 이 160km의 반인 80km도 사실 놓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기껏 해봤자 40에서 50km 정도. 그 정도밖에 팔 힘만 가지고 던질 때는 그 정도밖에 못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투수들이 이제 이렇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결국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의 힘을 갖다가 상체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의 힘은 80%가 하체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하기 전에 운동장 5바퀴를 뛰고 그리고 또 연습 마친 뒤에 2바퀴 이상을 갖다가 꼭 뛰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단 올라갈 때도 2계단 이상씩 해가지고 뛰어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체의 힘을 갖다가 상체로 전달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00km 이상의 이제 속도로 이제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수들이 하는 이 투구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리를 갖다가 들어 올려 가지고 강하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슬로 모션으로 지금 헹궈서 이렇게 천천히 놓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제 강하게 앞으로 해가지고 공을 이제 던지는 이 자세가 바로 하체의 힘을 갖다가 상체로 전달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 용재들 역시도 신자와 산하의 정성을 갖다가 어버이 신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들이 이제 하체의 힘을 갖다가 상체로 전달하듯이 우리들 용재들도 신자들과 산하들의 정성을 갖다가 어버이 신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버이 신님께 보다 많은 정성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하와 신자들을 갖다가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 장기는 대부분 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머리에 내는 두개골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심장, 폐, 간 등은 이 갈비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심장, 자궁 등은 이 골반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한데 배에도 보면은 위장이라든지 소장 그리고 대장의 일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유일하게 척추뼈만 있고 따로 감싸는 부분이 없거든요. 척추뼈는 모두 이제 3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 척추뼈가 34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배 쪽에는 아무런 뼈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아주 유연하게 허리를 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연한 마음이 되어라고 하는 신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가 걸어온 길만이 맞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소장님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천도 안 해보놓고 이야기하는 걸 틀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 당신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허리가 아픈 것이 허리 주변에 이제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허리에 이제 근육을 갖다가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허리를 갖다가 이제 단련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허리를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에 의하면 허리 근육은 근육량이 작아가지고 잘 발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 10kg 이상의 물건을 사실 드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10kg 이상 되는 물건도 우리들은 들 수가 있죠. 예. 그 유명한 역도 선수인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몸무게가 120kg가 안 되는 110 몇 킬로던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최고 기록이 보면은 용상은 187kg, 그리고 인상은 140kg를 들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제 인상하고 용상 차이가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예. 용상은 그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영상 넣을 겁니다만은, 예.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역도를 드는 게 용상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가슴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로 이제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이제 두 단계에 거쳐 가지고 역도를 들기 때문에, 예. 일단 가슴까지 들어 올려 가지고 조금 다시 또 힘을 모아 가지고, 예, 들어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보다 좀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30에서 한 50kg 정도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가슴까지 먼저 한번 들어 올렸다가 힘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거. 네, 이게 이제 용상입니다. 네, 그리고 인상은 한 번에 이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 근데 이 인상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데 팔이 이제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어날 때는 엉덩이 근육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역도를 갖다가 들어 올릴 때는 뒤에 있는 등 근육과 그리고 이제 복근을 이용해 가지고 원심력의 원리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엉덩이 힘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그 10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 수 있는 것도 그냥 허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허리는 그냥 꼿꼿하게 세워 가지고 그냥 힘을 받치는 역할 외에는 안 합니다. 네. 그 등 근육과 그리고 복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 이 세 근육이 도와주기 때문에 무거운 역도를 갖다가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 용제에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용제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님 은신 이후에도 여러 지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조전에도 보면은 이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힘은 가느다라는 거야. 진실한 살을 붙이면 굵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지도 말씀이 나오듯이 일단 중심의 기둥이 세워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기둥을 갖다 바로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제가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산하 신자들 같이 마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제는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어버이 신님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세워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1994년 모린 첸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디스크 손상이 이제 얼마나 흔한 일인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 98명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공짜로 이제 그 허리 MRI를 갖다가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3명이 허리 디스크에 파손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8명 중에서 63명이 실제로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이제 파괴가 되어 있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가 파손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 허리가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에 들다가 삐끗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특징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다쳤다는 것을 갖다 쉽게 깨닫는데 조금 가벼운 물건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드는 것만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엎드려 앉아가지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만으로도 허리 디스크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3.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96년에 앞서 그 이야기 드렸던 건 1994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96년이고 불과 얼마 안 됐죠 보면. 일본의 그 고모리 히로미치 박사가 그 디스크 이제 탈출증에 이제 걸린 사람들을 갖다가 그 디스크 탈출증 중에서 이제 자골신경통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 환자 이제 7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MRI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MRI 촬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 환자들한테는 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이제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만 조금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다시 MRI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77명의 환자 중에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63.7%에 해당되는 49명의 환자가 그 탈출이 되었던 디스크가 저절로 나아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77명 중에서 10명은 아예 그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아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 탈출의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빨리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디스크는 한 번 손상되면 낫지 않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로 교체를 하는 것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심하게 파열된 경우라도 뭐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엉덩방아를 콕 찍으면서 그 허리를 이제 다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크가 이제 완전히 그 파손됐는데도 보통의 경우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이렇게 이제 그 디스크가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찢어지게 되면은 허리를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육이 빳빳하게 이렇게 이제 굳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근육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이제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허리가 이제 다친 것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작용으로서 허리가 그 되도록이면 허리를 많이 못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 근육이 굳는 뻣뻣하게 굳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갖다가 덜 쓰도록 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디스크는 이제 자연스럽게 허리를 이제 덜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낫게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우리들이 허리를 덜 쓰게 해가 자연스럽게 디스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버이 신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호를 갖다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공 디스크로 이제 대체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 상태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디스크보다 이게 이제 내구력이 약하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또 이 인공 디스크도 파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자연 디스크는 만약에 그렇게 이제 파손이 되면은 그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자극을 줘 가지고 우리가 아프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프니까 이제 허리를 더 써야지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인공 디스크로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작용이 안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아픈지 모르고 계속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 인공 디스크가 다 닳아가지고 허리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쓰지 못할 때쯤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아프구나라고 해가지고 병원 가니까 인공 디스크가 이제 다 닳았다고 그렇게 이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어버이 신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디스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바로 가라는 의미에서 통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들이 바로 마음을 세우면 낫게 하는데 인공 디스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버이 신님께서 우리들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바른 길만 가면은 여러 가지 수호도 많이 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잠시 또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 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다시 바른 길을 가면은 다시 또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디스크의 회복 과정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잘못된 자세로 생활을 하면은 그 자연 치유가 되어야 할 이 디스크가 계속적으로 치유가 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낫지 못할 단계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이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 쓰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버이 신님께서 수호를 갖다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출직이라는 행태로서 그렇게 거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이상이 일단 제가 허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인데, 예, 나눠드린 거 있죠. 네. 예, 허리의 안 좋은 자세와 좋은 자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삼자를 갖다가 뒤집어 놓은 형태. 네. 이 모양이 제일 안정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예, 목은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리고 등은 뒤쪽으로 휘어져 있고, 그리고 허리는 또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삼자 모양이 되는 이 형태가 제일 안정적인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하고 목은 이제 앞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은 이제 뒤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서 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목이 휘어져 있고 허리가 휘어져 있는 게 안 좋은 자세라고 그렇게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바로 쭉 뻗는 게 좋고 목도 바로 쭉 뻗는 게 좋다고 그렇게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9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컴퓨터 책상 중에서 제일 좋은 책상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니터가 자기 눈 높이보다 낮은 위치로 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보는 거. 그러면 목이 자연스럽게 딱 뻗게 되겠죠. 일자로 이렇게 딱 뻗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이제 목이 되는 게 좀 좋은 자세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봤던 것이죠. 예.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모니터가 좋은 건, 이런 컴퓨터 책상이 좋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자세가 안 좋고, 이렇게 이제 눈높이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눈높이보다, 좀 더 높아가지고 약간 고개를 좀 뒤로 젖히는 자세로서 보는 게 이제 좋다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지금 3명이 나 있는데 누구 허리가 제일 건강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아마 여기 뒤에 다들 여기 뒤에 뻣뻣하게 서가지고 가시는 분이 허리 다 좋다고 그렇게 아마도 다 느끼실 겁니다. 한데 옛날에 앞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허리도 이렇게 이제 커버진 게 안 좋고 바로 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허리 안 좋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허리 앞으로 숙여주는 운동을 갖다가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좀 많이 심하게 이제 요가 하시는 분에서 많이 심하게 좀 휘어졌는데 보통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숙이는 거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허리 아픈 사람들 누워 잘 때 이제 보면은 새우 잠으로 자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허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휘어진 게
앞쪽으로 휘어진 게 정상인데 허리를 바로 이렇게 이제 세우라는 이야기는 예, 여기 사진에서 앞에 할머니처럼 이 자세가 허리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결국 보면 누구나가 보면은 이렇게 바로 선 자세가 좋다고 허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서 제 거기에 박사님들 94년하고 96년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이유가 2000년대 그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허리 아프다 하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허리 바로 세워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게 좋다고 그렇게 결국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2000년대 이제 후반 들어서 가지고 결국 목과 허리가 앞으로 이제 휘어진 있는 전만 자세가 이제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 가면은 다들 허리 앞으로 구부리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목하고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 자세를 갖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자세를 취하면은 가장 건강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앉을 때도 이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앉으시죠. 네, 그러면은 허리 자체는 지금 이제 쫙 펴져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휘어지는 이 자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바로 이제 해가지고 약간 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혹시 또 이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자세에 가입하셨으면 이 자세로 해가지고 강의 들었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근데 지금 아마 이 자세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어 보십시오. 상당히 힘듭니다, 이 자세. 우리가 평상시에 이 자세의 질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긴장을 해가지고 엄청 힘든 자세거든요. 그리고 또 근육 자체가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척추 뼈 쪽에 이제 그 혈액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허리를 갖다가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많이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보고 앞으로 이제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세보다는 이렇게 허리를 이제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의자가 있다고 하면은 엉덩이를 갖다가 의자에 바짝 붙여가지고 등도 이렇게 이제 바짝 붙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의자에 이제 있으면은 등을 갖다 되도록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해주면은 등 전체가 그 등받이에 이제 잘 딱 달라붙기 때문에 그 자세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자세가 좋은데 앞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세로 이제 한 10분 이상 유지하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걷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자연스럽게 일단 등도 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걷다 보면은 척추뼈도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도 잘 돼가지고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용대는 결국 많이 활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허리에 좋은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일단 그 했는데 원래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타입 중에 하나인데 그 좋은 운동 있다고 하면은 그 심하게 해가지고 더 허리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가장 그 간단하고 일단 쉬운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등을 갖다가 손을 갖다가 이제 허리 뒤에 이제 이렇게 대고 그냥 가볍게 뒤로 젖혀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목도 이제 같이 이제 뒤로 젖혀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면은 엄청 무리해가지고 뒤로까지 막 젖히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뒤로 넘어질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허리 디스크가 지금 만약에 뒤쪽으로 해가 좀 탈출을 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숙여주면은 그 탈출된 디스크를 갖다가 그 아래 위 척추뼈가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 안 하는 수준으로 조금 그냥 뒤로 젖혀준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면은 좋다고 합니다. 요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가지고 좀 힘들거나 하면은 이렇게 뒤로 허리 젖히는 거, 내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세는 의자에 이제 앉아서 하는 자세인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 조금 엉덩이 쪽이 좀 떨어져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엉덩이를 갖다가 의자 뒤쪽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여기 의자에 이제 등받이를 갖다가 같이 활용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팔을 갖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뒤로 살짝 젖혀주면은 등 전체가 의자 등받이에 이제 딱 밀착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뒤로 젖혀주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의자에 한번 앉았으면은 좀 일어나기 힘드신 분이면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해주시면 훨씬 좀 쉽게 일어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자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하면은 딱 좋은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엎드려 가지고 주먹 두 개를 갖다가 턱 밑에 받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은 가슴과 배가 이제 살짝 볼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이제 등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힘 빼고 숨을 내뱉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이제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더 이제 허리를 조금씩 이제 더 세우는 건데, 이 운동 이야기하신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운동을 가르쳐 줬더만은 이 1단계는 해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다들 3단계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더 악화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1단계 정도만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 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것은 용제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깊은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허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백년 허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한번 사보시는데 아니면 인터넷에 정성근 이 박사님 이름을 하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또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백년 허리 외에도 백년목이라고 하는 또 내용으로 또 정리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허리와 목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